자,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로 공유 화면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0면을 보시면 정정라면의 단면역도, 그래서 2.8절의 내용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11번을 보면 정정라면의 단면역도, 그래서 이제 뭐 충력과 관련한 내용, 충력, 전단력, 휘모멘트. 우리 뭐 전단력도는 많이 그려봤죠. SFD라고 해서 전단력도, 휘모멘트도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제 BMD를 그렸고, 축방향도 같은 경우는 AFD, 그래서 액시얼 포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단면력에 관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라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라멘은 영어식으로 쓰면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틀이란 얘기겠죠. 뭐 상자 혹은 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라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보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구부려면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두 번 구부리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그러한 어, 형태를 우리가 라멘, 뭐 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점부를 살펴보시면 A는 롤러가 되겠죠. 롤러니까 수직에 대한 반력만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점 같은 경우는 수직과 수평,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세 개가 되죠. 그래서 VA라든지 VD라든지 HD라든지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이 미지수 세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정식, 세 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정식 세 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정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자, A에서부터 B, B에서 C, C에서 D,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그런 형태의 라멘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혹시 요 X축과 Z축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축으로 나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반력을 살펴보는데, 라멘을 제대로 이제 또 설명을 해놨죠. 라멘은 강절로 된 보다. 그래서 어, 강접합으로 됐다는 얘기죠. 강접합이 아닌, 그럼 강접합으로 되지 않는 그런 힌지로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트러스 같은 그런 구조물이 되겠죠. 그래서 강절로 된 보와 기둥. 그러니까 지금 보면 A, B 같은 경우는 기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B, C는 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DC, CD는 역시 이제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 기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뼈대 구조, 그러한 뼈대 구조를 우리는 라멘이라고 부른다. 뼈대 골조 구조를 라멘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충력과 전단력, 휨 모멘트의 세 가지 부재력이 존재한다. 뭐 위에서 이제 그걸 도면으로 그려라, 그림으로 표시하라, 이런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펴본 것처럼 VA, VD, HD, 그래서 수직 반력 두 개와 수평 반력 하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중은 등분포 하중이 CD 부재에 걸리는, CD 부재 직각으로 걸리는 20kNm/m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역시 이게 지금 거리가 다 4m, 4m, 4m니까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환산하게 되면 80N이 중간에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D점에다가 D점의 모멘트 합이 제로다.
그렇죠? D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는 뭐가 있냐면 VA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환산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개의 거리는 집중 하중의 중간점은 거리가 2m가 되고 등분포 VA의 거리는 4m가 되고 그래서 VA의 4m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환산한 20 곱하기 4라고 하는 요 집중 하중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그때까지의 거리 2m, 뭐 2분의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2m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형태로 써주게 되니까 어차피 4와 4는 이퀄 0이니까 뭐 4로 나누나 4를 곱하나 다 0은 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0에서의 2와 분모에 있는 2를 지우면 자, 가로 안에는 10이 남고 그리고 4가 남겠죠. 가로 밖에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VA가 남으니까 VA는 40kN이 된다. 자, 그게 우리가 방향을 VA를 위쪽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시 방향도 VA 방향이 위쪽을 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FZ 우리가 Z축을 위로 가는 축을 Z축, X축 이렇게 이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Z축의 합력이 0이다. 근데 지금 이 CD 부재에 걸리는 집중 하중은 전부 수평 하중이 되는 거죠. 그림상에서의 수평 하중이 되니까 지금 VA와 VD, 자 VD도 처음에는 이제 위 방향으로 이제 가정을 했는데, 자 그거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위로 향하는 Z축은 이제 위로 향하는 축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VD를 남기고 VA를 이항하면 어, VD는 마이너스 VA. 그래서 VA가 40이니까 실제 VD는 윗방향이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40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위를 향해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쓰는 거나 아래를 향해서 40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VA도 해결을 했고 VD도 해결을 했습니다. VD는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림 그림을 따로 이렇게 이제 그릴 필요를 못 느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X축에 대한 총 합력 오른쪽을 향하는 걸 플러스라고 본다면 자, HD는 왼쪽을 향하는 그림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80 뉴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등분포 하중을 우리가 집중 하중으로 환산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다면 예.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0 곱하기 4.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 방향을 썼으니까 사실 HD는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D 마이너스 20 곱하기 4 하면 0. 그래서 HD는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해놓고 마이너스 80 이렇게 쓰면 이게 반대 방향이구나. 그러니까 하중에 부호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방향성을 여러분이 하중의 부호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 지점에 반력 성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방향을 그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수직력은 아래로 향하고 있죠. 위를 향하는데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향하고 42. 그다음에 수평력도 왼쪽을 화살표를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어, 우리 평행사변형으로 일단 합력을 구하는데 여기는 뭐 수직 수평력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직사각형이 돼서 이런 형태의 합력 R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89.44. 그 다음에 그때의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각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캐드를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캐드에서의 각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각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수평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플러스 각도의 정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평선 기준 반시계 방향. 요거를 이제 플러스 각도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제 화살표로 그린 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X축은 이쪽이 플러스, Y축은 위가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요거 이제 세타 각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델타 X가 마이너스 40이요. 델타 Y는 20이다. 80이다. 그러면 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주면 되냐면 좌우항에다 아크탄젠트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역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요. 역수의 개념이니까 아크탄젠트와 탄젠트를 없애준 세타가 남는다라고 한다면 세타는 아크탄젠트에 마이너스 40분의 80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마이너스 40분의 8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어, 아크탄젠트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탄젠트. 그러면 이제 아크탄젠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계산을 해보니 26.57도가 나오더라. 사실은 이게 뭐 X축과 이루는 각이 제가 잘못 썼나요? 그쵸. 80분의 80분의 마이너스 40이네요.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80분의 x분의 y 그래 놓고는 제가 y분의 x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크탄젠트에 80분의 마이너스 40 해서 이 책에도 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또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각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력을 다 구했으니 구간을 나눠서 단면력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X 구간을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B 구간. A, B 구간의 원점은 A점에서 출발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예, BC 구간은 두 번째. 그래서 측선의 길이들은 다 이제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제일 길어야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출발점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A, B, C, D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인데 1번 구간은 시작점을 A로 삼고 2번 구간은 시작점을 B로 삼고 3번 구간은 D점을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구간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축력과 전단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번 구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1번 구간에 원점을 A점으로 해서 1번 구간이 기둥이니까 A점을 C점으로 해서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X라고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틀을 볼 때 어떤 형태로 보냐면 요거를 이제 쭉 다 그려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였죠. 그 사람이 요 틀 안에 있다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네? 기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러분이 보는 시점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니까 보의 어, 전단력은 오른쪽을 내리고 보는 관점에서 여기가 오른쪽이죠. B를 향하는 쪽이 오른쪽이고 이렇게 되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전단력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는 이렇게 굽혀주는 것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인장축이 예, 인장축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A점을 기준으로 X라는 거리가 변화될 때마다 축방향 이 단면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져 보게 되니까 왼쪽 그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아래 그림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예, 윗부분만 우리가 고려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쵸? 자, 그래 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 과정 가운데, 예, 먼저, f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fx.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 방향이 x축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x가 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쪽 방향이 z축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살펴봤던 이전에 살펴봤던 보의 경우는 무조건 수평 방향이 x였고요. 수직 방향이 z였었는데 기둥의 경우는 이걸 똑같이 그려놓으니까 지금 예, x라고 하는 거는 수직 방향, 이 보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x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놓고 예, 보시면 지금 뭐 sx하고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뭐 외력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거리의 변화가 됨에 따라 x에 대한 예, x에 대한 그리고 또 여기가 롤러기 때문에 뭐 횡방향에 대한 반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x는 그냥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어, AB 부재의 뭐 전단력. 근데 지금 뭐 전단력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게 지금 어, 그렇죠? Z축이라고 한다면 위로 가는 축이 Z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위로 가는 거를 HX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AB 부재의 전단력이 아니라 축방향력의 관점인데 이게 책이 좀 살짝 그냥 이런 말 없이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HX 그러니까 인장이냐 압축이냐라는 걸 이제 따져 볼 때요. 예, 지금 밑에 보면 예, VA라고 하는 게 이제 위로 올라와 있죠. V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 HX 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X의 변이에 따라 X점에 예, 수직으로는 얼마가 작용을 할 거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예, VA는 40이었고 그렇죠? 40이었고 HX는 모르니까 이거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VA가 돼서 예, 실질적으로는 윗방향이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죠? 위를 향하는 이 화살표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압축력으로 이렇게 이제 40이 작용한다. 혹은 윗방향으로 마이너스 40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우리가 살펴보면 VA는 모멘트의 영향을 전혀 주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요 X 위치에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마이너스 MX만 있는데 뭐 합력은 0이다 그랬으니까 뭐 마이너스 MX든 MX든 뭐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점에서부터 요 B점까지 전체에 갈수록 모두 모멘트 값은 0이 된다. 어느 위치에서건 모멘트는 0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 우리 AB 구간에 대한 전체 예, 단면력으로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 B와 C, B에서 C로 향하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B에서 C로 향하는 단면력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 예, 시작점 X의 원점은 이제 B점으로 보게 되겠죠. 자, 이때는 역시 X축, 여기가 Z축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보의 경우와 이제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X축의 합력을 0이다라고 놓고 보는 여기도 이제 먼저 어, 예, 맨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 전단력은 아래,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고요. 모멘트는 예, 부재를 이렇게 돌리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축방향형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예,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윗그림에서 지금 HX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죠? AB 부재에서 예, HX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fx의 총합이 0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BC 부재에서 작용하는 예, 횡방향력은 hx 그림으로 그려놓은 hx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hx의 합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으니 뭐 hx는 그냥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재의 어느 위치에 있거나 예, 축방향력은 0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예, BC 부재의 음, 변단력이죠. SX에 대한 관점, Z축에 대한 힘의 합을 우리가 써보면 위로 보내주는 힘이 합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HB가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X도 이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작용을 하고 SX도 아래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힘이 아래로 작용을 하는데 예, 그걸 또 이제 마이너스라고 또 썼고요. 자, 그 다음에 SX도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래로 그러니까 위치가 변화됨에 따라 SX는 아래로 작용하는 걸로 이제 삼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0이 되겠고 마이너스 SX 요 총합이 0이다라고 했다면 SX는 40이 되는 거죠. 부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SX는 아래로 작용하는 그런 전단력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 그래놓고 이제 아래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전단력 관점에서는 어, 오른쪽 부재를 내리고 왼쪽 부재를 올리는 것이 플러스인데 그런데 어, 그 위치에서는 이 전단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음, 모멘트죠. 이 점에 대한 모멘트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지금 HAB를 X의 위치에서 BC의 구간에 이 점에서 일정한 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그렇죠? 40이라고 하는 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MX 하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HAB의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X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B와 X 사이에는 X라는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HAB의 X 마이너스 MX는 0. 그게 이제 모멘트 합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mx는 하고선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HAB 곱하기 x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앞에 붙었지만 HAB도 역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40x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C 부재도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 구간, CD 구간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시작점은 요 D점, 지점부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지점부를 시작으로 해서 위치. 역시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을 프레임 안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예, 요 밑에가 오른쪽이 되고 위에가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단력은 요렇게 모멘트는 요렇게 축방향력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자, 위치에 따라서 뭐 아래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 위에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HD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작용을 했죠.
처음에 일로 예, 왼쪽 방향으로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x에 대한 위치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걸려 있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 이쪽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 그래서 예, fx의 총합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봤을 때 지금 뭐가 있냐면 sx는 플러스 값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HD라고 하는 거는 예, 뭐 마이너스 80이지만 아무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왼쪽을 향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W라고 하는 등분포 하중이 X만큼에 있다. 그래서 이제 WX만큼이 부호는 마이너스로. 그렇죠? 그거의 합력은 0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SX만 남겨놓고 요 두 항을 이항을 했더니 WX 플러스 HD가 되겠죠. 근데 HD가 뭐예요?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80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W는 20이요. 거리는 X다. 그래서 이제 20 x 마이너스 80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Z축 위로 가는 게 이제 HX가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HD가 역시 이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아래로 작용을 하는데 위로 마이너스 80만큼이 있었다. 그래서 HD와 또 위로 가니까 플러스 H, 어, HD와 HX는 0. 그러면 이제 HX는 마이너스 VD라고 쓰는데 이 VD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실질적인 예, HD는 위로 가는 게 맞고 예, VD도 아래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인장력의 형태로 서로가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X와 상관없이 그냥 전 구간에 대해서 40이다라는 거죠. 전 구간에 대해서 40이고 그다음에 f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화가 있단 말이죠. x의 위치에 따라서 예.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0일 것이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80에서 0으로 변하는 그러한 전단력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장력, 예, 인장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따져보게 되면, 모멘트는 자, 요 위치에서, 자, 요 위치에서의 모멘트를 보는 거죠. 뭐가 있냐면, mx라는 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mx가 있고요. 그 다음에 w 곱하기 x가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 다음에 HD가 예, x만큼의 w 곱하기 x가 예, 2분의 x만큼의 위치에서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집중하중으로 환산한 것, 거리, 그다음에 예, HD의 x 총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HD의 x에다가 WX 요게 이제 하중이었고요. 2분의 x, mx. 예. 그렇게 써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쓰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mx는 어떻게 되는 거죠? mx는 마이너스 HD의 x 마이너스 W, 예, 2분의 W x 제곱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근데 이제 HD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8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0x 하고 W는 20이었죠. 20을 2로 나누고 x에 제곱하니까 예, 80x 마이너스 10x 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네요. 80x 마이너스 10x 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네요. 예, 그렇죠? x가 0일 때의 모멘트는 0이었다.
그럼 x가 맥시멈 4였으면 80 곱하기 4 마이너스 10의 4의 제곱. 그러면 320 마이너스 4, 46, 160. 그래서 1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려보면 자, 축방향력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AB 부재에서는 마이너스 40 쭉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겠죠. 맞나요? 자, 첫 번째 여기네요. 예. 그래서 네, 압축력이 x의 변화에 따라 다 마이너스 40으로 갔다. 그렇죠? 마이너스 40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BC 부재에서는 축방향력이라는 게 없다가 그 다음에 CD 부재에서는 플러스 40이었다. 그렇죠? 플러스 40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간다. 자, 이게 지금 축방향 역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단 역도 같은 경우는 AB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BC 구간에서는 40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20x-80이니까 x가 여기서부터 x고 여기서는 x, 여기서 여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0이었다가 4를 대입하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간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MD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보면 처음에 AB 구간은 모멘트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BC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40x라고 했습니다. 0을 대입하면 0이었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160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y절편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C 구간은 D가 시작점이니까 D에다 0 대입하면 0이었고요. 그 다음에 D가 4일 때는 아까 160이었죠. 그래서 점점 경사가 좀 급하게 가다가 완만하게 가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마무리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 라멘이라고 하는 구조의 전체적으로 이제 단면 역도를 작성을 하는 그러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도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편했을 것을 도를 어, 어, 지금 이제 라멘 구부리고 이제 강절로 접합을 해서 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라멘이라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단순하게 정정 라멘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의 값이 3개가 되고 방정식 3개를 가지고 이 미지수를 모두 해결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라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예, 어, 노트북이 좀 오래돼서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